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바로 도령자이 라포크 임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오늘이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인데 바로 내일 1월 16일에 공고가 나가는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너무 복잡하다, 핵심만 빠르게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 저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공고문, 이게 정말 기회인지, 자격 조건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은 없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분석은 그 임의 공급이라는 단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청약 통장 쓰고 가점 계산하고 이런 일반 청약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격이 좀 다르군요. 네, 최초 분양 때 주인을 못 찾은 집들을 다시 내놓는 거라 자격 조건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꼼꼼히 봐야 할 그런 책임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회의 밝은 면,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무게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대체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짚어보죠. 위치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2번지 1원이네요. 전체 299세대 중에서 이번에 딱 15세대가 나온 거고요. 최초 입주자 모집이 작년 10월 30일이었으니까 그때 계약 안 된 물량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순위 청약의 한 종류로 보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파격적인 지점이 뭐냐면 공고문에 딱 나와 있듯이 청약 통장이 있든 없든 지금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 다주택자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이걸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입 장벽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럼 나도 한번 하면서 일단 넣어보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와,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요. 자격 조건을 좀 더 자세히 보죠. 공고일인 2026년 1월 16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이게 끝이네요. 네, 그게 끝입니다. 이건 뭐 자격 조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런 건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이런 조건이라도 붙지 않나요? 일반적인 청약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이건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한 임의 공급이라서요. 그런 조건조차 붙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국구 청약인 셈이죠.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근데 이런 기회는 보통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더라고요. 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일정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거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청약 접수율이 다음 주 화요일 2026년 1월 20일 단 하루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네, 단하루.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바로 그 주 금요일인 1월 23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 체결일은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월 24일 토요일. 역시 딱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화요일에 접수하고 금요일 발표, 토요일에 바로 계약이라니요. 이건 뭐 당첨되면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청약 접수부터 계약까지 불과 나흘밖에 안 걸리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스케줄이에요. 미리 작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지 않았다면 사실상 도전하기 힘든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 가서 줄 서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공고문에 현장 접수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오직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웹사이트나 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만.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요? 바로 인증서 문제입니다. 청약홈에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아파트 자녀세대 청약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서로는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진짜요? 네, 청약 당일 아침에 PC 앞에 앉아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려다 안 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제가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그거 정말 꿀팁이네요. 간편인증만 쓰시던 분들은 당황하기 딱 좋겠어요. 그럼 당첨자는 어떻게 뽑는 건가요? 이런 건 가점 같은 건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네, 100% 운입니다. 그냥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돼요. 심지어 어느 동, 어느 호수에 당첨될지
그 동호수 배정까지 전부 랜덤으로 결정됩니다. 아, 동호수까지요? 네, 어떤 집이 더 좋고 나쁘고 이걸 따질 겨를도 없이 그냥 정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모든 게 운에 달렸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어떤 집이 얼마에 나왔는가? 총 15세대가 나왔고 타입은 4가지네요. 120A, 120B, 136A, 136B. 와, 전부 대형 평수군요. 그렇습니다. 모두 전용 85제곱미터를 훌쩍 넘는 대형 평형이죠. 그래서 분양가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와, 정말 상당하네요. 가장 낮은 가격이 120A 타입 2층인데 이게 약 19억 8천만 원이고요. 가장 비싼 건 136A B 타입 고층인데 약 23억 8천9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거 흔히 말하는 줍줍이라고 부르기엔 가격의 문턱이 너무 높은데요. 최초 분양 때 이 물량들의 주인을 못 찾은 것도 결국 이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줍줍이라는 단어의 함정이죠. 모두에게 열린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약금으로 2억 원 이상을 당첨 다음 날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소수에게만 열린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납부 일정을 보니까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4,500만 원짜리 120 A타입 4층을 한번 보죠. 당첨되면 계약일에 1차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합니다. 네, 일단 3천.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월 25일까지 2차 계약금으로 약 1억 7,450만 원을 내서 총 10%를 맞춰야 해요. 아, 그 후에 중도금을 6번에 걸쳐 내고 입주 예정일인 2028년 12월에 잔금 약 6억 1천만 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결국 당첨 발표 후 24시간 안에 3천만 원, 그리고 한 달 안에 약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관문이겠네요.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사람만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격 관련해서 2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째,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이라는 점. 둘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분양가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격과 자금 계획까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아무나 달려들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만약 이 재정적인 허들을 넘는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법적인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세금 문제라던가?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공고문을 보면 전매 제한이 먼저 눈에 띄죠.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 2025년 11월 18일이었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간 아직 제한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임의 공급으로 당첨돼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하는 순간 앞으로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즉, 무주택 자격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그럼 제가 만약에 10년 동안 무주택자로 청약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이번에 덜컥 당첨돼서 계약하면 그 10년의 노력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하는 거죠. 이 아파트 하나를 얻는 것과 그동안 쌓아온 무주택 자격과 높은 가점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요. 만약 더 좋은 입지의 다른 공공분양이나 인기 있는 민간분양 아파트를 노리고 계셨다면 이번 임의 공급 당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일단 넣고 보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본인의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군요. 또 다른 의무사항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비규제 지역이지만 이 주택은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까지 명확하게 증빙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보통은 건설사에서 신고를 대행해 주긴 합니다만 이때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오면 그 책임은 100% 계약자 본인에게 돌아간다고 공고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인지세 납부 의무도 있어요. 분양가가 10억을 넘기 때문에 3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이걸 건설사와 계약자가 절반씩 즉 17만 5천 원씩 부담해서 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 공고문 전반에 걸쳐서 유독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청약 자격 미숙지나 착오 신청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문구가 정말 여러 번 강조되던데요. 맞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신청자에게 넘기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이죠. 심지어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만 하고 모든 세부 내용은 반드시 사업 주체, 즉 분양사무실 1665-2999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라고까지 적혀 있어요. 결국 아무도 믿지 말고 당신이 직접 모든 걸 확인하고 책임져라 이 말이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공고는 어디까지나 임의 공급 공고예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나 주변 여건, 마감재 같은 세부적인 내용, 이런 건 이 공고문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그런 정보들은 작년 2025년 10월 30일에 발표됐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공고문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거군요. 작년에 나왔던 최초 공고문까지 크로스 체크를 해야만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칫하면 중요한 걸 놓치기 쉬운 구조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청약 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20억이 넘는 분양가와 당첨 다음 날 바로 내야 하는 수억 원의 계약금,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이 계약 한 번으로 나의 소중한 무주택 자격이 사라져도 괜찮은지,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같은 여러 의무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전해 볼 만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룡자이 라피크 임의 공급 공고문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핵심이 명확해지네요. 이론상으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 바로 이 긴장감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겠죠? 정확한 요약입니다. 기회와 책임의 무게를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자금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시는데 나침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큰 인기를 끌죠. 남들이 놓친 좋은 물건을 운 좋게 줍는다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의 미계약분도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과연 서민들에게도 돌아가는 행운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자금 동원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또 다른 형태의 자산 시장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